2026년 6월 29일 미국 증시 마감 시황. 한눈에 보기. 이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52,000선을 돌파하며 0.59% 오른 52,182.74에 마감했고, S&P 500은 1.18% 오른 7,440.43, 나스닥 종합은 2.07% 오른 25,820.14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고 강하게 반등했다. 반등의 동력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는 미이란 긴장 완화, 둘째는 연준 독립성을 지킨 대법원 판결, 셋째는 지난주 급락했던 빅테크 반도체의 안도 랠리다. 테슬라가 8.5% 급등했고 다우 신규 편입. 첫날을 맞은 알파벳이 4.8% 올랐으며 우주항공주가 시장을 견인했다. 분위기는 저가 매수와 안도감으로 요약된다. 다만 7월 2일목 6월 고용보고서와 ISM 제조업지수 등 주요 지표가 대기 중이고 5월 PCE 물가가 전년 대비 4.1%로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아있어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주요 지수 종가를 보면 S&P 500은 86포인트 오른 7,440으로 1.18%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은 522포인트 오른 25,820으로 2.07% 상승했다. 다우는 306포인트 오른 52,182로 0.59% 올라 사상 처음 52,000선 위에서 마감하며 기록적 종가를 썼다. 소형주 러셀 2000은 3010으로 강보합, 나스닥 100은 약 2.3% 올랐다. 변동성 지수 VIX는 약 17.7로 4% 가까이 하락하며 위험선호 회복을 반영했다. S&P 500 11개 섹터는 다수가 상승했다. 임의 소비재가 약 2.1%로 선두에 섰고, 통신서비스와 기술이 각각 약 1.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소재가 약 2% 안팎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부동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 방어주가 약세였다. 반도체가 급반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는 3.83% 오른 13,709로 금요일에 5.9% 급락을 일부 만회했다. 아스텔아랩스가 16.4%, KLA가 12.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10.8%, 랩리서치가 8.4% 오르며 장비주가 반등을 주도했다. 반핵 반도체 ETF SMH는 장중 3.1% 하락을 딛고 3% 넘게 상승 마감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안도 랠리를 펼쳤다. 테슬라가 8.5%, 알파벳이 4.8%, 아마존이 3.2%, 메타가 2.2%, 브로드컴이 2.0%, 엔비디아가 1.3% 올랐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애플이 0.7%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대형 기업 이벤트도 많았다. 컴캐스트가 MBC 유니버설 스카이 미디어 사업 분사 계획을 발표하며 장전 약 2224% 급등했고, 로켓랩이 이리듐을 약 8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리듐이 25.4% 급등했다. 알파벳은 버라이즌을 대체해 다우에 공식 편입됐고, 버라이즌은 5.2% 하락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 대법원이 5대4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기각하며 연준 독립성을 재확인했다. WTI유는 약 70달러 후반대로 2.2% 반등했고, 브렌트유는 약 74달러 안팎이었다. 금은 약 4,030달러로 1.6% 하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약 100.9로 소폭 내렸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38% 수준이었다. 세부 내용. 지수 및 변동성. 미국 증시는 월요일 일제히 급등하며 직전주의 부진을 만회했다. S&P 500은 전장 대비 86포인트 1.18%, 오른 7,440에 마감해 5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끝냈다. 다만 이는 6월 2일 기록한 사상 최고 종가 7,609보다 약 2% 낮은 수준으로 신고가 경신은 아니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522포인트 2.07% 오른 25,820, 다우지수는 306포인트 0.59% 오른 52,182로 사상 처음 52,000선 위에서 마감했다. 나스닥 100은 약 2.3% 올랐다. 소형주 러셀 2000은 장중 하락을 딛고 강보합 마감했다. 변동성 지수 VIX는 약 17.7로 4% 가까이 하락했다. 섹터 및 반도체 빅테크. 11개 섹터 중 경기 민 감성장 섹터가 강세였다. 임의 소비재가 약 2.1%로 아마존 테슬라 강세에 힘입어 선두에 섰고, 통신서비스와 기술이 각각 약 1.7%로 알파벳 메타 반도체 반등에 동반 상승했다.
산업재도 강세였던 반면 소재가 약 2% 안팎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부동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 방어 섹터가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이날 시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는 3.83% 오른 13,709에 마감했다. 다만 메모리주는 엇갈렸다. 한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는 장중 한때 6%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가격 인상이 메모리 가격 상승의 최종 소비자 전가 우려를 자극한 점도 부담이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안도 랠리를 펼쳤다. 테슬라는 2분기 인도량 호조 기대에 8.5% 급등하며 $400를 회복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앤드루 PERCOCO가 이날 테슬라 2분기 인도 추정치를 기존 37만 대에서 41만 대 수준으로 상향하며 유럽 중국 수요 회복을 근거로 들었고, 이는 컨센서스인 약 40만 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알파벳은 다우 편입 첫날 4.8% 올랐다. 아마존이 3.2%, 메타가 2.2%, 브로드컴이 2.0%, 엔비디아가 1.3% 오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하락했다. 개별 종목 이슈. 컴캐스트는 MBC 유니버설과 스카이를 별도 상장사로 분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전 2224% 급등했고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유지했으며 분사는 약 1년 내 완료될 예정이다. 로켓랩은 이리듐을 주당 $54, 기업가치 약 $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6월 26일 종가 대비 약 24%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현금과 로켓랩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구조다. 거래는 2027년 중반 완료 예정이며, 로켓랩은 도이체방크 웰스파고로부터 $36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론을 확보했다. 이리듐은 25.4% 급등했고 우주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여 바이어셋이 23.8%,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21.4%, 플래닛랩스가 15.5% 올랐다. 알파벳은 버라이즌을 대체해 다우에 공식 편입됐고 버라이즌은 5.2% 하락했다. 이로써 매그니피센트 7 중 5종목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이 다우 구성 종목이 됐다. 이 밖에 슈퍼마이크론은 대만 당국이 엔비디아 칩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로 약세를 보였다. 세레브라스는 캐시 우드의 지분 확대 소식에 약 19% 급등했고, 오원스코닝은 칼라일이 비공개 인수 제안을 했다는 보도로 장중 14% 이상 급등했다. 매크로 채권 외환 원자재. 미 대법원은 이날 5대4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기각해 연준 독립성을 재확인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필하고 카바노 대법관과 자유주의의 성향 3인이 동조한 이 판결에서 로버츠는 연준의 정당 사유, 해임 보호를 임의 고용으로 바꾸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된 미국 중앙은행 전통에 어긋난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별도 판결에서는 6대3으로 1935년 험프리스 이그제큐터 판례를 폐기하며 FTC 위원 해임을 허용해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권은 확대했다. 이 가운데 연준 관련 판결이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안도감으로 작용해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다. 지정학적으로는 주말 동안 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상호 공격을 주고받았으나 양측이 공격 중단에 합의하고 화요일 도하에서 평화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위험 선호가 회복됐다. WTI유는 약 $70 후반대로 2.2% 반등했고 브렌트유는 약 $74로 4개월 저점에서 올라섰다. 금은 위험 선호 회복과 인플레이션 금리 우려로 약 $4,030로 1.6% 하락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달러인덱스는 약 100.9로 소폭 내렸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38% 수준이었다. 시장 내러티브와 다가오는 이벤트. 이날 상승은 미이란 긴장 완화, 연준 독립성 확인, 지난주 급락한 빅테크 반도체의 저가 매수성 안도 랠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골드만삭스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 벤 스나이더는 6월 28일 노트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을 결정적 시험대로 규정하고 AI 인프라 투자가 2026년 S&P 500 이익 증가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마이크론 엔비디아만으로 40%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는 S&P 500 2분기 이익 증가율을 22%로 매출 증가율을 12%로 2022년 2분기 이후 최강으로 본다. 또한 JP모건 수석 전략가 DUBRA VKO LAKOS-BUJAS는 6월 24일 연말
S&P 500 목표치를 7,200에서 7,800으로 상향하며 블루스카이 시나리오를 언급했으나 동시에 2차 AI주 과열에 따른 급락 위험을 경고했다. 다만 미 상무부가 6월 25일 발표한 5월 PCE 물가는 전년 대비 4.1%로 2023년 4월 이후 최고 근원 PCE는 3.4%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아있다. 다만 월간으로는 0.4% 상승의 컨센서스인 0.5%를 하회했다. 시장은 올해 3회 인상을 반영 중이며 9월 첫 인상 확률을 약 60%로 본다. 이번 주는 단축 거래 주간으로 7월 3일 휴장이며 6월 30일 소비자 신뢰 지수와 JOLTS, 7월 1일 ISM 제조업과 ADP 고용, 그리고 7월 2일 목요일 6월 고용 보고서가 핵심 일정이다. 참고사항. 안도 랠리의 지속 여부는 7월 2일 고용 보고서와 ISM 제조업 지수에 달려있다. 고용이 견조하고 물가 압력이 진정되면 랠리가 연장될 수 있으나 임금 고용이 과열을 시사하면 연준 추가 인상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다. 반도체 가운데 메모리는 SOX의 반등에도 한국발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차별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마이크론 등의 실적과 HBM 수급 모멘텀이 유효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포지셔닝 점검 기준으로는 S&P 500이 6월 2일 사상 최고치인 7,609를 재돌파하면 추세 강세 재확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반대로 10년물 금리가 4.5% 위로 재상승하거나 VIX가 20을 다시 넘으면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해석된다. 유의사항. 11개 섹터별 정확한 마감 등락률은 단일 권위 있는 출처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치는 장중 스냅샷 기준 근사치다. 소재 섹터가 최약세이고 이미 소비재 통신 기술이 강세였다는 방향성은 복수 출처에서 일치한다. WTIU와 브렌트유 정상가, 금 정상가는 출처별로 소폭 차이가 있다. 2년물 국채금리의 6월 29일 마감치와 S&P 500 장중 고점 저점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컴캐스트의 정규장 종가 등락률도 출처별로 차이가 있어 장전 급등과 구분이 필요하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목표주가 및 실적 전망,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인도량 추정 등은 예측이며 실현된 사실이 아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추천이 아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